자,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설이 내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윈터 타이어 꼭 장착하는 거 이제는 모두가 다 아시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윈터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쪽의 주장으로는 공기압이 좀 높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한쪽의 주장으로는 공기압이 낮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공기압이 높아야 된다는 주장은 이래요. 공기압이 높아지면 타이어 트레드 폭이 조금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또 타이어가 굉장히 팽팽하기 때문에 이 눈을 확실하게 파고 가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공기압이 낮다라는 주장은 또 이렇습니다. 공기압이 낮다면은 타이어 이 접지 면적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갈 수가 있고, 그런 만큼 눈을 움켜쥐면서 접지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자, 무엇이 맞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로운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규정 공기압 타이어를 하나 맞춰놓고, 자, 공기압을 20psi로 뺀 타이어를 준비를 했고, 반대로 공기압을 50psi까지 높인 타이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들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자, 20psi는 이렇게 통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50 같은 경우는 거의 돌덩이 같은 소리가 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테스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곳은 태백 스피드웨이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겨울용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윈터크래프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 좋은 겨울용 타이어죠. 한국 타이어 아이세트 에보와 넥센 타이어 윙가드 스포츠 성격이 이 정도라면 금호 타이어는 조금 더 눈길 성능을 중시한 확실한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눈길 가속, 눈길 제동으로 이루어진 오브젝티브 영역과 직접 운전하면서 느낀 서브젝티브 영역으로 나눠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윈터 타이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이 타이어 테스트를 하기 위한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특히 경사가 일정해야 합니다. 경사가 어느 곳은 좀 높고 어느 곳은 좀 낮고, 이렇게 되면 이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경사로를 가진, 최대한 이게 평평한 게 좋겠죠. 그런 넓은 공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정말로 중요한데, 이 눈 앞설을 만든 환경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눈길에 이 타이어 테스트를 하게 되면 자동차의 구동 출력으로 인해서 눈이 다 이게 파헤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한 타이어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제조사나 아니면 이 연구소에서 이제 제시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눈을 많이 눌러줘야 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고요. 현재 제가 와 있는 이 태백 스피드웨이의 이 윈터 타이어 테스트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내 타이어 연구원 분들이 오셔서 윈터 타이어 개발도 하고 또 테스트도 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잘 갖춰진 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소한의 그런 공신력은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저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40km까지 가속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시속 40km에서 완전히 정지하는 데 이동한 제동 거리를 측정할 것입니다. 자, 정지 상태에서 부드럽게 가속을 하고요. 자, 시속 40km가 넘어서 한 시속 45km 정도까지 꾸준하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전방에 파일런이 보이면 정확하게 같은 거리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때 소요되는 제동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 기록을 여러분들께서 보여드릴 텐데, 자, 가장 먼저 이 레퍼런스 타이어 정상 공기압이 주입된 상태에서 가속한 시간은 5.59초가 소요됐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그 윈터 타이어에서 느껴지는 딱 그런 정도의, 초반에는 약간 슬립이 있지만 이후에는 강하게 잘 가속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기압을 최대 50psi까지 넣은 환경에서는 5.71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확실히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여준 것이 좀 의외였죠. 공기압이 많으면 이 땅을 더 많이 팍팍 파고들면서 가속에 유리할 것 같은데 의외로 더 많이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기압을 20psi까지 낮춘 경우에는 5.34초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빠르죠. 타이어가 좀 너무 물렁거려 가지고 이거 뭐 제대로 접지가 될까 싶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조금 더 눈길 가속 성능을 만들어내는데 이점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동 성능은 과연 어떨지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규정 공기압으로 채운 상태에서는 시속 40km에서 완전히 정지하는데 이동한 평균 거리가 13.5m로 나타났습니다. 부모타의 이제 윈터그래프트 자체가 이 눈길 성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정도면 확실히 굉장히 좋은 성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기압을 넣었을 때는 13.93m로 오히려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 디자인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눈을 확확 파면서 잘 설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이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공기압을 20psi까지 낮춘 환경에서는 13.27m를 기록했습니다. 공기압을 낮춘 환경에서 가장 가속이 빨랐고 제동 성능도 가장 뛰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평균 제동 거리가 약 한 30cm 정도 차이가 났다는 것은 그래도 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뭐 수치적인 변화보다는 그래도 제동 성능에서 그리고 가속 성능에서 운전자가 체감을 했을 때도 접지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도 생기시죠? 어차피 대부분 마른路面에서 탈 텐데 공기압 변화에 따른 마른路面성능은 어떨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는 이런데 확실히 공기압이 높은 편이 마른路面제동 성능도 부족하죠? 규정 공기압과 낮은 공기압 제동 성능은 좀 유사해 보이는데 그래도 규정 공기압이 약 30cm가량 더 짧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예상 외로 공기압을 뺐을 때 이 눈길에서 조금 더 성능이 극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운전을 했을 때 느껴지는 이 핸들링 측면에서는 어떻게 다른지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레퍼런스, 이 규정 공기압 33psi로 맞춘 차부터 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금호의 윈터크래프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일 것 같아요. 이제 눈길에서 확실히 좀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자, 스티어링 인풋을 딱 들어갔을 때 약간 일반적인 뭐 썸머 타이어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느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작을 했을 때 원하는 대로 차량이 바로바로 좀 움직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조작을 해보면 확실히 차량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그런 정보를 운전자에게 정말로 잘 전달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좀 기술이기도 한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과감하게 한번 조작을 해보면, 네, 이런 윈터 타이어에서 평가를 할 때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자, 오버스티어가 나느냐, 그리고 오버스티어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리커버리가 되느냐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자, 조금 더 과감하게 조작을 해봐도 이런 오버스티어가 거의 이제 나지를 않고, 그리고 차량이 앞부분이 그래도 나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운전자의 의도대로 잘 돌아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버스티어가 나면 굉장히 운전자가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이제 절제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 없이, 자, 조금씩 후륜이 미끄러지는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충분히 운전자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느낌을 잘 만들어내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윈터크래프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속도를 높여서 과격하게 좀 조작을 해봐도, 자, 후륜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후륜이 빠지더라도 충분히, 리커버리도 충분히 여유롭게 돼서 그립을 잃었어, 하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안심해도 돼, 이런 정보를 운전자에게 정말로 잘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역시 윈터 타이어는 눈길에서 정말 좋은 최적의 궁합을 갖는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네요. 자, 현재는 50psi로 공기압을 많이 높여봤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WRC 이제 윈터 레이스를 할 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초반부터 여러분께서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쿵쾅거리면서 승차감이 많이 안 좋아진 것이 바로 느껴집니다.
공기압이 너무 과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윈터 타이어에서도 여전히 느낄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바로 이제 가속을 했는데 확실히 이 휠슬립도 많이 발생합니다. 공기압이 낮을 땐 아니면은 규정 공기압을 맞출 때와 비교를 해서는 좀 많이 슬립량도 많아지는 것 같네요. 일단 한 가지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스티어링 휠을 조금씩 조작을 할 때 차량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데, 자, 조금씩 움직일 때는 차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척 하더니 과감하게 움직이면 거기서는 또 따라와 주지 않고 바로 언더스티어가 나면서 미끄러지는 느낌을 바로 전달합니다. 자, 현재처럼 이제 좀 오버스티어가 좀 나는 경향도 나오고 타이어가 워낙에 이제 좋아서 좀 리커버리 되는 부분은 좀 명확히 들어오긴 하지만 의도치 않은 언더스티어가 나왔다가 다시 또 오버스티어로 전환되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공기압을 굳이 높여서 타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일단 승차감이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큰 단점으로 좀 꼽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공기압을 반대로 20psi까지 최대한 낮춰서 한번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잘못하다가 이제 휠이 깨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최대한 조심스럽게 한번 가보죠. 자, 우선 이렇게 좀 저속으로 주행을 해봐도 일단 차량이 상당히 둔해졌습니다. 이 공기압이 너무 없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움직임이 최대한 걸러주는 느낌이긴 한데, 그 걸러준다는 것이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조작을 했을 때 그것마저도 좀 거부하면서 그냥 앞으로 가려는 그냥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게 지금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스티어링 조작에 따라서 차량의 반응이 굉장히 좀 느려졌습니다. 이 느려졌는데 여기서 조금 더 과감하게 조작을 해보면 그래도 반응은 느려졌지만 이제 운전자가 자동차한테 이쪽으로 가자라고 반응을 하면 타이어가 의외로 말을 잘 들으면서 따라와주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공기압을 높였을 때보다는 줄였을 때가 조금 더 안정성 면에서는 운전자가 느끼기나 아니면 직접 계측을 했을 때나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기압이 높았을 때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기압이 좀 빠져 있을 때 눈길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놀라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은 새하얀 눈길 위에서만 모든 테스트가 진행이 됐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윈터타이어를 끼고 이 눈길보다는 이 마른路面에서 더 많은 주행을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도 주행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주행 환경을 만나게 될 텐데 공기압이 너무 낮게 되면 어떤 연석이라든지 어떤 요철 같은 거를 밟았을 때 휠이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공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고속도로 주행까지 하게 된다면 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 공기압 꼭 지키면서 겨울철에 윈터 타이어를 장착해서 더욱더 안전한 주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윈터 타이어도 장착을 했는데 눈길에 빠져서 조금 여기서 좀 탈출을 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공기압을 넣는 것보다 뺀다면 그래도 좀 탈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테스트를 시작으로 정말 다양한 타이어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모토그래프 그리고 이 태백 스피드웨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타이어 테스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모토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김선우였습니다.